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초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N모드를 사용할 줄 알고 이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고, 로 파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측각 모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 역시 손으로 들고 촬영했을 때 사진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아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찍은지 제대로 판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딱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자, 먼저 초점에 대해서 뭐 피사기 심도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어려운 부분들, 입문 단계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 몰라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제일 처음에 초점을 어떻게 잡는 거죠? 네, 제일 처음에 초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전체 영역을 가지고 자동으로 초점을 잡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초점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운데 포인트 하나 아니면 측가점 포인트 하나만 움직여가면서 촬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카메라 바디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능이 우수하다면은 전체 영역을 두고 촬영할 때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순간적으로 낚아채는데 상당히 유리하겠죠. 조류 촬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주 어떻게 아주 세밀한 인물 촬영이라든지 뭐 어떤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철조망 사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자그마한 풀떼기나 꽃을 하나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철조망 사이를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면서 딱 보고 초점을 잡아서 찍어야 되는데, 이걸 전체 영역으로 잡아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초점을 철조망에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풀에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잡지 않을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왜냐면 카메라에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운데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요즘은 카메라의 성능이 정말 좋아졌어요. 캐논도 정말, 예전에는 뭐 캐논 그라핑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카메라 요즘 캐논 카메라 보면 정말 살벌하죠. 뭐 소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소니 말하면 입 아프고, 니콘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바디 기계적인 성능이 제일 좋다고 평가를 받던 기계인데 지금 후발주자로 쫓아가고 있는 행복이 되어버렸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그렇게 좋은 카메라를 쓰시면 좋겠죠. 좋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금액대가 200만원 250만원대를 넘어가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렌즈를 쌓아줘야 되고, 참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많죠. 저처럼 렌즈의 그 카메라의 퍼포먼스가 뒤처지는 카메라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는 기본 FM대로 촬영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조리개 1.8을 썼어요. 조리개 1.8. 근데 조리개 1.8을 쓰게 되면 되게 위험해요. 조리개를 지금 135mm 렌즈잖아요. 135mm 렌즈인데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초점이 안 맞을 확률이 커지고요. 그리고 조리개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초점이 안 맞을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금 조여서 촬영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거는 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원 포인트만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안에 있는 단풍을 인포커싱 형식으로 이렇게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가운데 두고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내가 초점을 맞춘 대상을 좀 측면으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포인트를 이렇게 이동을 해 가지고 측면으로 보내서 촬영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구도 변경 형식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처음에 초점을 저기 잡아요. 초점을 잡고 삑 소리가 나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구도를 내립니다. 반셔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죠. 반셔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구도 변경을 해가지고 촬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피사체를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초점이 어긋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코사인 오차라는 게 있어요. 코사인 오차가 있는데, 사실 그 코사인 오차를 여러분들께서 이 잘못된 소문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코사인 오차의 원리 자체가 최대 광각에서 많이 발생해요. 초광각 렌즈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초광각 렌즈에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고, 그리고 심도를 얕게 가져갔을 때 그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면 코사인 오차가 발생합니다. 즉 구도 변경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차이 때문에
코사인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죠? 망원 렌즈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건 더 가깝게 있고, 멀리 있는 건 더 멀리 있고, 그리고 주변부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고, 가운데 쪽에 있을수록 왜곡이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원 렌즈를 사용하거나 사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35mm 이상급의 그런 렌즈들, 24mm 이상급의 그런 렌즈들 사용할 때는 코사인 오차가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SRA 클럽이나 이런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가면은 초점에 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분들이 너무 까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만큼 민감하게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결국 자기한테 맞는 정확한 그런 초점 맞추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초점이나 사실 초점하고 밝기나 그리고 그 흔들림 있죠. 그 세 가지는 진짜 조금 까다롭게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사진의 완성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때 좀 더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진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